네, 올여름 미국 내 각 공항들이 매우 붐빌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데 비해서 이 연방교통안전국 TSA 직원들이 너무 부족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백투스쿨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커 보입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백만장자들의 자산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에 공항이 상당히 붐빌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보셨듯 그렇죠. 사실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그 여행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건 올 여름에도 계속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정도냐 하면 공항에서 근무하는 연방교통안전국 TSA 직원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TSA는 전국 131개 공항들에서 이달 들어 직원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갑자기 늘어나는 여행객 수 때문에 그렇고요. 이에 따라 TSA 측은 공항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공항에서 자원에 일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45일까지 그렇게 공항에 나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사무실 직원이 원래 공항에서 일하던 그런 직원들의 업무를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게 지원한 TSA 직원들은 검사하는 업무 외에 다른 일들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입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보딩이나 아니면 대기 줄을 관리하는 것 등입니다. 뭐 이 정도면 TSA에서 직원을 좀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올 여름 여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서 6,000명 직원들을 새로 뽑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인력난으로 굉장히 고생 아닙니까? 고생 많죠. TSA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만 생각보다 자격이 되는 그런 지원자가 많진 않은데요. 지금까지 3,1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하는 인력의 절반 정도만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뭐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요? 네,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습니다. TSA에서 일하는 걸 확정 지으면 인센티브 $1,000를 주기로 했습니다. 왜 최근에 그 실업수당 때문에 직원 구하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실업수당 끊고 보너스 주려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터에 복귀하는 실직자들에게 복직 보너스 제공하는 주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제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고요. 연방정부 기관인 TSA도 지금 이렇게 $1,000 인센티브 내걸고 부족한 직원 채용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이 TSA 직원이 부족하다. 이거는 그만큼 여행객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올 여름 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항이 매우 혼잡하고 매우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그런 일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화요일 샬롯 더글라스 국제공항을 이용한 한 여성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악몽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탈리나 쿠에르보는 공항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승객들이 갈아타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환승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서 그래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항공편 타려고 이제 공항 한편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데 대기하는 줄이 엄청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 이상 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풍경은 팬데믹 전에도 종종 이어져 왔었죠. 연휴같이 여행객이 급증할 때 검사하는 그 줄 오래 기다리고 연착돼서 또 의자에 앉을 데가 없으면 바닥에 누워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팬데믹 기간 여행을 못 갔던 그런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여행하게 되면서 기록적으로 늘어나고요. 지난 6일 일요일 TSA가 검사한 공항 이용객 수
198만여 명으로 새로운 팬데믹 여행객 수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SA 직원 부족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앞으로 공항 혼잡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팬데믹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뭐 공항 갈 때는 2시간 전에 갑시다 뭐 이런 얘기 있다가 또 연휴가 되고 그러면은 뭐 3시간 전에 가십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아예 넉넉 잡고 한 4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됩니다. 4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시면은 여행은 뭐 떠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도 여행은 떠나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백투스쿨 소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졸업 시즌 끝나고 방학해서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만 개학을 앞두고서는 백투스쿨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번에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백투스쿨 시즌은 원래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소비가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엔 특히 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팬데믹 동안 여행 못 가서 그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듯이 백투스쿨 소비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 받았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많이 사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일부 이미 등교를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치만 또 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원격 수업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니까요. 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등교하게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거기에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기분에 맞춰서 이것저것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이 백투스쿨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1년 전에 비해서 5.5% 증가하고요. 어허. 그리고 2019년, 2년 전에 비해선 6.7%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건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가 이번에 발표한 수치인데요. 백투스쿨 시즌인 7월 15일부터 9월 6일 사이의 소비를 관측한 겁니다. 그랬더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더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러나 저러나 이 백투스쿨 이 소비도 이제 여러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 어떤 품목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학용품, 뭐 책가방이나 노트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하. 그것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많죠. 뭐 옷 같은 의류, 그렇죠. 그리고 전자기기, 어허. 이 밖에 자동차, 또 가스비까지. 음.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는 이 품목별로도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의류, 옷에 대한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 옷 소비가 무려 78% 증가하고요. 2019년과 비교해도 11%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어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러니까 백화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25%, 2019년보단 10% 각각 소비가 많아지고요. 네. 이어서는 전자기기입니다. 지난해보다 13%, 재작년보다 10% 소비 증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탈 리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자동차와 가스비가 포함이 됐는데요. 네. 자동차는 1년 전보다 10%, 2년 전보다 9%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가스비도 6%와 7%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이커머스 판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작년보다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어허. 2년 전보다는 53%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커머스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여름에 그렇죠. 진행하기로 했죠. 네. 이달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이 그렇게 하니까 또 경쟁업체인 월마트, 타겟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벤트를 벌이고요. 이때 아무래도 백투스쿨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일 품목을 잡으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 온라인 쇼핑을 크게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백만장자들의 상당수가 가상화폐를 꽤 갖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건 CNBC 밀레니얼 서베이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백만장자들 절반 정도는 최소 자신의 자산 25%를 가상화폐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밀레니얼 세대 75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건데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47%가 자산의 25% 이상이 가상화폐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 기성세대, 나이든 백만장자들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퍼센티지가 좀 높은 거예요.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나이든 이 백만장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나 떨어지죠. 안 믿죠. 네, 네. 투자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네네네. 83%가 가상화폐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네. 10명 가운데 1명꼴만이 자산의 10%를 가상화폐로 지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의 10% 이상을 가상화폐로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확실히 부유층 가운데서도 어허. 젊은 층들 가상화폐 투자가 두드러진 걸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